안녕하세요. 사람 사이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지게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까? 우연으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간절함이 전해져서 이끌리게 되는지요. 사실 저는 인연이나 우연과 같은 것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감성을 따르기보다는 확률과 정확한 결과를 좋아하는 철저한 이과생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갑자기 우연이나 인연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여러분도 확률과 계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어린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일명 산동네로 불리는 부유하지 않은 동네에서 살았죠. 가난한 동네였어요. 판잣집이라 불리는 벽이라고 할 수 없는 판으로 만들어진 집들이 많았어요. 화장실이 없는 집도 있어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여름에는 물탱크에서 데워진 미지근한 물이 나오고 겨울에는 연탄난로로 데운 물로 겨우 몸을 씻을 수 있었죠.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도 매일 잘 세탁된 옷을 입어도 가난함은 쉽게 지울 수 없었어요. 세탁기가 없어서 제대로 탈수되지 않은 빨래는 꾸깃한 냄새가 났고 얼마나 잘 세탁해도 옷과 몸에 스며있는 곰팡이 냄새는 계속 났습니다. 선물 받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만이 구린양 옷과 낡은 가방, 쓰러진 책가방을 들고 등교하는 모습이 참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아무리 운명이 부조하다 해도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매일 들든 화합을 지키고 벗을 함께 맺고 싶다는 마음 가지고 그곳을 나서고자 했죠. 주말이 지날 준비를 했나요? 다녀온 여행 이야기로 떠들썩해요. 이름조차 익숙하지 않은 해외를 방문해서 처음 먹어본 과자와 초콜릿을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섞이고 싶어도 섞일 수 없고 끼어들고 싶어도 공감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시선이었어요. 왜 맨날 허름하게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아이들의 시선과 제가 지나갈 때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자신의 아이를 뒤로 숨기는 부모님들. 입학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살던 것이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동네에서 지내던 제게는 그 삶이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엄마와 아빠,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제대로 된 집이 있었고 자신의 방과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과 점차 멀어져 간 채 아이들과의 거리는 외톨이가 되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애들과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제게 피해 가르쳤는지 제 자신이 타들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책에서 멀어져 있었던 아이들은 조금씩 저를 창피하게 만드는 무례한 질문을 하거나 농담으로 느껴지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무슨 아파트에서 사니? 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아. 그럼 너는 어디에 살아? 난 하늘공원 지나 뭐라고? 거기 살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야. 너가 가난해. 우리 아빠는 교수인데 너희 아빠는 뭐 하시는데? 우리 아빠는 나 어릴 때 돌아가셨어. 너희 집에 자동차 없다고 진짜야? 이런, 지훈이는 집에 자동차가 없대.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타봤대. 원래도 소심한 성격이라 아이들이 놀리는 걸 그대로 당하기만 했어요.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아이들 사이도 그랬어요. 자신보다 약한 것 같으면 금세 가장 낮은 서열이 되었죠. 놀림은 심해졌고 점점 괴롭힘으로 발전했어요. 책상에 낙서하거나 제가 지나갈 때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했죠. 엄마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간호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저희 아빠를 만나 결혼하셨는데 졸업하기 전 저를 임신하게 되셨습니다.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셨고 제가 태어난 후 엄마는 다시 학업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험에 합격한 날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빠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죠. 엄마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아빠와 저를 돌보셨어요. 하지만 결국 아빠는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쌓인 병원비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어머니는 힘든 3교대를 꼬였고요. 참아가며 일하셨죠. 우리 보물 엄마가 일 때문에 신경 많이 쓰지 못해 미안해하셨지만
그래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지훈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가고 싶은 곳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시간이 날 때마다 무릎 위에 제 머리를 누워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돌보느라 힘들게 일하는 엄마에게 우리 집이 가난해서 놀림받는다는 이야기를 들릴 순 없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는 늘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갈 즈음 우리 집 근처에 누군가 이사 오는 것이 보였어요. 밤에 이삿짐 옮기는 건 몇 번 봤는데 오랜만에 낮에 이사 오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겼죠. 뭐야? 제 또래인 것 같다고 여겨지는 한 소녀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서 있었어요. 책가방을 띠고 투피스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는 그녀는 흰 얼굴에 큰 붉은 꽃이 달린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었죠. 신경질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아이는 막대 사탕을 입에 물고 있었어요. 뭐야, 넌 여기 사는 거야? 응, 우리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왜 그래서 너가 보고 있어? 아니, 그냥 이사하는 거야. 너를 오랜만에 보니까 궁금해서. 그 소녀는 나를 다시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주머니를 뒤지며 사탕 몇 개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나는 최수빈이야. 11살이고, 너는? 나는 지훈이야. 우지훈, 나도 11살이야. 너 사탕 좋아해? 상훈, 캐러멜은 좋아해? 사탕도 캐러멜도? 우지훈, 그래. 그럼 이것도 먹어? 상훈, 막대 사탕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미안해. 우지훈, 너도 여기 살아? 상훈, 응, 난 저기 앞쪽에. 우지훈, 그래? 가깝네. 상훈, 근데 넌 원래 말을 더듬어? 우지훈, 아니, 그냥 나 성격이 좀 소심해서 그래서. 상훈, 그런 것 같아. 아, 우지훈, 그렇구나. 상훈, 넌 어느 초등학교 다녀? 우지훈, 난 내일부터 평화초등학교 다니는데. 여기서 좀 걸어가야 된대. 나도 평화초등학교 다녀. 나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말하고 말았어요. 수빈이는 잠깐 깜짝 놀란 듯했지만 금세 웃어 보이더라고요. 방금 말 잘하는데 잘 된다. 나 멀리서 이사 온 후 여기 근처에 친구 하나도 없거든. 이제 집에 가봐야겠다. 그러면 또 만나자. 응, 안녕 반가웠어. 내 등 뒤에 힘껏 소리치는 나를 한번 돌아본 수빈이는 나도라고 외치는 웃음소리가 한참이나 멀어지면서도 들렸어요. 이 동네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돈과 처음으로 친구를 만난 건 저에게는 처음이었어요. 무척 들뜨고 설레었어요. 몇 년 동안 학교에서 외톨이로 지내다가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더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가 주는 사탕과 카라멜을 집으로 가져가 소중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친구로부터 받은 것이라 아까워서 먹지 못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혹시 수빈이를 만날 수 있을지 설레었습니다. 아쉽게도 다른 층에 있는 반에 배정되어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가다가 마주치면 종종 인사를 나눴어요. 엄마가 밤에 일할 때는 병원에 있었는데 휴게실에서 책을 읽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병원은 저에게 두 번째 집처럼 편한 곳이었어요. 같이 일하는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도 잘 챙겨주시고 어르신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저를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밥도 깔끔하게 나오고 도서관에는 책도 많고 놀이공간에는 장난감도 많았어요.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엄마께서 주간 근무하실 때는 학교가 끝나고 동네로 와서 수빈이랑 놀았어요. 수빈이네 엄마께서는 사람들의 결혼식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웨딩홀에서 일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매번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다니시면서 화장을 곱게 하시고 출퇴근하셨어요. 우리 엄마와 수빈이네 어머니 모두 주말에 바빠서 주말에는 수빈이네 이모가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수빈이네 집에 놀러가면 우리 집과 비슷한 작은 공간에 구석구석 곰팡이가 피어있지만 한쪽에는 예쁜 꽃도 종종 있었어요. 놓여 있었어요. 예쁘다. 응, 꽃은 밖에서만 본 적이 있었는데 집 안에 있으니까 그 향기도 엄청 좋다.
엄마가 일하는 곳에서 가져온 거야? 나도 전에 한 번 갔는데 거기는 꽃이 정말 많아. 색깔도 여러 개이고 크기도 다 다르고 진짜 예쁜 꽃들로 가득해. 와, 진짜.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 나중에 엄마한테 너랑 같이 놀러 갈 수 있는지 물어볼게. 고마워, 수빈아. 저희 둘은 정말 좋은 친구 사이였어요. 저는 학교에서도 외롭게 지냈지만 그래도 학교 밖에는 병원에 사람들도 있고 새로 생긴 좋은 친구인 수빈도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지내는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학교 일은 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도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제가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 아이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체육 시간이 겹쳐 운동장에서 수빈을 보게 됐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다 혹시나 저를 부끄럽게 여길까봐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받았어요. 그런데 체육 시간이 진행되는 내내 수빈은 혼자였어요. 다른 친구들이랑도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말을 걸거나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친구들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눅들지 않고 꿋꿋하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정말 야무지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가는데 저를 발견하더니 조용히 안녕이라고 속삭이며 웃어 보이고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몇몇 아이들이 봤나 봐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몇몇 거친 남자아이들이 제 책가방을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수빈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나야, 지훈아, 저기네 여자친구 지나간다. 지은이 거지 여자친구다. 거지랑 거지가 결혼한대요. 제가 늘 겪어온 괴로움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친한 친구에게 보이다니 함정입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수빈이가 그 남자 아이들에게 신발 주머니를 던지며 강하게 소리쳤어요. 아니 거지 공주의 남자친구라고 뭐 예의도 모르는구나. 수빈이는 그 남자 아이들을 노려보며 가까이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은 거지가 아니야? 지훈이도 거지가 아니야?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아니고 그냥 단짝 친구야. 거지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야말로 멍청한 것 같아. 너희들의 머리와 마음속이야. 아이들은 수빈이의 엄격한 시선과 말투에 주춤하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제가 그 아이가 던진 신발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주워다 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괜찮아. 넌 어디 안 다쳤어? 응. 난 괜찮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사과는 저 바보들이 해야지. 지은아, 너도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 말고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해. 응.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그 애는 무척 당당했어요. 말투도 행동도 멋있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그 애를 동경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같이 하교하고 있을 때 지난번 수빈이가 맞서 싸웠던 남자 애들이 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거지 왕자란 공주를 결혼한다고 해요. 하하하. 거지와 거리에서 만난 남자들. 돌아서려던 순간 수빈이가 맞장구를 쳐서 나는 모르게 아이들을 먼저 향해 소리쳤어요. 야, 너네 그만하라고. 처음으로 소리치는 나를 보고 아이들은 깜짝 놀랐고 잠시 당황했어요. 걸음을 멈추자마자 주먹을 들고 때리려는 걸 보이더니 용기를 내어 얘야, 오지훈, 너 맞고 싶니? 때려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저를 밀치자 더 힘껏 밀었는데 그 친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더라고요. 한 번 더 거짓말이 뭐냐? 놀리면 진짜 때릴 거야. 이게 진짜야? 일어나서 나를 향해 달려들려는 아이를 수빈이가 다시 밀쳐 넘어뜨리더니 말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그런 말 하면 너만 멍청해질 거예요. 그리고 너처럼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거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괴롭히면 다음에는 경찰 아저씨께 신고할 거예요. 놀라서 굳어있는 그들을 두고 우리는 꽤 의기양양해져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로도 아이들은 종종 우리를 조롱하고 괴롭혔지만 저는 예전과 같이 참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조롱하는 말에 맞서고 따지고 당당하게 대항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혼자였지만 이제는 저도 친구가 있으니까요. 저와 수빈이는 해를 거듭하면서도 오랫동안 좋은 친구 사이를 유지했어요. 수빈이의 어머니는 가끔 예식장에서 가져오는 꽃을 집에 가져가라며 저에게 주셨어요. 꽃을 집에 가져오는 날마다 엄마가 활짝 웃으시며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꽃은 제게 공간을 좋은 향기로 채우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종종 집에 있던 꽃을 병원에 가져가기도 했는데 보기만 해도 다들 미소를 짓고 가지고 오실래요? 라고 하면 다들 어머, 정말 하며 활짝 웃어 보이셨어요. 꽃은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꽃을 선물해주는 수빈이와 수빈이 어머니도 너무 좋고 감사했어요. 몇 년간 친구로 지내던 우리는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서 공부도 하고 주말에는 같이 밥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계속 행복할 것 같은 우리 우정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어요. 일어났을 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빈이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일하던 병원에서 영안실에서 장례가 진행되었고 어머니는 수빈이의 이모와 함께 어린 수빈이를 도와 장례를 마무리해 주셨어요. 친척도 지인도 많지 않아서 방문객도 별로 없었습니다. 수빈이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봤던 중 그 애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수빈이의 옆에서 어깨를 두드리는 일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장례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어땠어? 너무 어렸을 때라 사실 난 기억도 잘 안 나. 나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를 잊혔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슬펐던 건 잊혀질 것 같지만 아무래도 둔해질 것 같지만 내가 엄마와 함께 보냈던 시간에서 받았던 사랑은 잊혀지지 않을 거야. 나가 엄마를 잊게 되면 그럼 어떡하지?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데 수빈아, 너 왜 장례식장에서 하얀 국화를 쓰는지 알아? 왜냐하면 하얀 국화의 꽃말이 감사한다라는 뜻이래. 그래서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 저는 준비하고 온 빨간 국화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게 뭐야? 빨간 국화의 꽃말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이래. 우리 아빠는 내가 꽤 어리길 때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항상 아빠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해 주셔서 그래서 늘 기억하고 있어. 아빠가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말이야. 어머니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었는지. 너라면 분명 기억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잊어버리게 될까봐 내가 옆에서 이야기해 줄게.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냉장고에 준비해 두셨을 때나 월급을 받는 날 저녁에 뜨거운 치킨을 살 때, 매일 아침 내 머리를 묶어 주셨을 때, 학교 앞에서 헤어질 때는 항상 잘 다녀오라고 꼭 안아주시던 거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다 말해줄 거야. 나 기억력 엄청 좋거든. 고마워. 지훈아, 고마워. 수빈이와 함께 준비한 빨간 국화꽃을 활짝 웃고 있는 아주머니 사진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장례가 끝난 후 수빈이의 보호자는 주말에 종종 돌봐주시던 이모가 되었습니다. 이모는 결혼을 앞두고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 저희는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 찾아올게. 이사 가서 편지도 쓸게. 응, 언제든 놀러와. 언제나 환영이야. 보고 싶을 거야. 나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지훈아. 응, 너도. 곧 다시 만나자. 그 몇 달 동안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전했어요. 수빈이는 서울에서의 생활에 적응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그 동네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이웃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옆방에 계신 엄마가 불이 난 것 같아서 급하게 나를 끌고 나가셨다. 옆집에서 연기가 올라오며 불길이 보였고 소방차가 도착할 즈음에는 집이 불탔다.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옆집에서 켜둔 전기장판으로 불이 시작되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릴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한다. 또한 수빈이가 보내준 편지들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집은 거주할 수 없게 되었지만 다행히도 엄마의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자신의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처음에는 잠시만 그 집에서 머물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로는 수빈이에게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지훈아, 예전 집이 많이 타버려서 아마 거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수빈은 여기서 내가 지내고 있는 사실을 모를 텐데 그래도 예전 집으로 계속 편지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도 수빈에게 연락할 방법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가능하다면 편지가 도착하면 알려달라고 부탁할게요. 또한 지훈에게 엄마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의외로 엄마와 의사 선생님이 몇 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갑작스럽긴 하지만 엄마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힘든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집을 내어주신 분을 보니 그분도 좋은 분인 것 같았어요. 화재 문제와 엄마의 결혼 등 다양한 일로 인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정신을 차린 적에는 벌써 몇 달이 지나 있었어요. 수빈이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편지는 다 타버려 주소를 알 수 없었고 전에 거주했던 집에 가봐도 전달된 우편물은 없었어요. 그 후로 학교를 전학하게 되어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었죠. 그럼에도 가끔은 그 아이에게 편지가 오지 않았을까, 우연히 놀러와 마주치지 않을까 하며 전에 살던 동네를 찾아갔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었고 마주치는 일도 없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나도 학교 공부로 바빠져서요. 시작했고 그 동네를 찾아가는 일도 수빈이를 떠올리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새아빠는 제와 엄마를 매우 잘 챙겨주셨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해외여행도 데려다 주시고 처음 보는 브랜드의 옷과 신발도 사주셨어요. 처음으로 제 방이 생기고 책상과 침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셨으니 커다란 책장도 만들어 주셨어요. 용돈도 많이 주셨고 새 학교에서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간식, 학원, 그리고 과외까지 필요한 것은 모두 들어주셨죠. 좋은 환경과 든든한 지원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저는 엄마처럼 새 아빠처럼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키워나가는 중이에요. 엄마, 아버지, 그리고 제가 의대를 준비해 볼까 해요. 정말로 두 분처럼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 지훈이가 아빠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훈아, 엄마처럼 간호사가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모두 같은 병원에서 일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공부하는 도중에 어려움이나 힘이 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힘내서 도와줄게. 하지만 너무 과도한 일을 맡기지는 마. 어떤 일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이야. 두 분의 응원 덕분인지 서울의 유명한 의대에 합격했고 엄마와 새아빠도 정말로 행복해 하셨어요. 서울로 이사 가게 됐을 때 문득 수빈이가 그리워졌어요. 혹시 서울에서 살다 보면 마주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수험 때보다 몇 배는 더 바쁘고 힘들고 공부할 게 많은 탓에 그 생각도 어느새 잊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의사인 아버지와 간호사였던 어머니 덕분에 병원 내에 인맥도 많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주변에서 평판도 좋아요. 부끄럽지만 환자분들에게도 인기가 만점이에요. 30 후반을 지나며 이제는 아저씨가 되어버렸지만요. 그날은 한 20대 환자의 수술을 마친 뒤였어요. 에어컨 수리 기사라는 그 친구는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죠.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아이의 엄마는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번이나 저에게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보호자분 집에 다녀오셨나 봐요. 어린이집에 보내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요? 우리 남편 수술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샀어요. 다른 선물은 뭘 해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이게 3PT 메인이라는 꽃인데 꽃말이 새로운 시작, 희망이라는 뜻이래요. 우리 남편 선생님 덕분에 수술도 너무 잘 됐잖아요. 남편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건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이에요. 꽃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에요. 받은 꽃은 감사하고요. 그래서 잘 받겠죠. 꽃말도 참 좋네요. 진료실에 가두었더니 정말 예쁘게 보였답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기억들이 점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먼저 떠올랐던 건 가끔 꽃을 주던 친구 수빈이었죠. 그 친구는 제게 꽃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알리는 것을 가르쳐준 소중한 친구였어요. 자연스레 수빈이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서 지금 수빈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도 관심이 생겼답니다. 산동네에 산다고 놀리던 아이들로부터 서로 지켜주고 힘든 때 곁을 지켜주던 좋은 친구였는데 어쩔 수 없이 서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래도 우리 함께 편지를 통해 계속 연락하자고 했었지만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와 핸드폰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오랫동안 서로 연락하고 지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래도 나를 궁금해할까?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 연락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릴 때의 추억들과 그때를 아름답게 해준 소중한 친구를 옛 기억 상자에서 자주 꺼내 볼 때가 있어요. 추운 겨울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하필이면 자동차 엔진이 문제가 있네요.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일이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택시를 타려다가 결국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조금씩 하얀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추운 겨울 분위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예전 친구를 생각해서 감성에 빠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걷고 싶었어요. 이 동네에 몇 년째 살면서 항상 차나 택시를 타다가 지하철을 타는 건 처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탄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정도예요. 그렇게 추억과 감성에 빠져 음악을 들으며 지하철역을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먼 곳에서 지하철역 앞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죠. 한 여자가 추운 날에 꽃 한가득 들고 있었어요. 여자는 꽃을 팔러 나온 것인지 추운 날씨에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사람들에게 꽃을 권하고 있었어요. 꽃 사세요. 아침 특별 세일입니다. 싱싱한 꽃 사세요. 특가세에 저렴해요. 이렇게 추운데 이른 아침에 길에서 꽃을 팔고 있다니 정말 부지런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되었어요. 그렇게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여자의 얼굴도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자의 얼굴은 낯이 익었어요.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며 그 사람의 얼굴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어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 남아있던 사람이었죠. 내 추억의 한 공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었어요. 제 어릴 때 산동네에서 함께 자랐던 수빈이었죠.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얼굴을 정면으로 보자 저는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동시에 추운 날 온몸을 달달 떨면서 길에서 꽃을 팔고 있는 그 아이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려다 혹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잊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이대로 모르는 척 지나칠까 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추위에 떨고 있는 친구를 보니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꽃 사세요. 꽃. 저 내 손님, 꽃 사세요. 예쁜 꽃이 아침 특가로 저렴하답니다. 그 꽃 제가 살게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금어초도 있고 퐁퐁도 있고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랑 어울리는 포인세티아도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수빈이는 여전히 씩씩하고 쾌활했어요. 어릴 때 웃던 얼굴도 당찬 모습도 그대로였죠. 저 다 주세요네. 지금 팔고 있는 꽃 전부 다 주세요네. 이걸 다요네. 제가 다 살게요. 저야 감사하지만 오늘 눈이 와서 길도 미끄러워질 거고 날씨도 지금 정말 추워요. 얼굴도 창백하고 입술도 매우 파래요. 제가 꽃을 다 살 테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세요. 마침 저도 꽃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아침 일찍 살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제가 기억 안 나세요? 수빈이 맞나요? 최수빈 맞아요. 저를 아세요? 기억 안 나시나요? 자세히 봐주시면 수빈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들여다봤어요. 너를 이제 기억해? 지훈이,
수빈이는요. 정말 깜짝 놀라며 들고 있던 꽃을 떨어뜨리며 소리쳤어요. 저는 수빈이가 떨어뜨린 꽃을 주워주며 말했습니다. 기억나? 맞아, 지훈이. 우리 지훈이 당연히 기억할 거지. 우지훈, 우리가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살았잖아. 맞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누가 꽃을 선물해줘서 네 생각이 났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그러게, 다치는 달부터 계속 여기서 아침에 꽃을 팔고 있었거든. 한 번 더 본 적 없는데? 동네에 이사 온 거야? 진짜? 맨날 여기서 아침에 꽃을 팔았던 거야? 아니, 나 원래 차 타고 다녀서 지하철역 올 일이 없었거든. 일하는 중이었는데. 시간이 불규칙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데도 여기 동네 산 지는 몇 년 전이었어. 세상에, 여기서 너와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 나도 언젠가 다시 만날 걸 바래왔지만 이렇게 코앞에 있게 되다니. 나도 이 근처에 이모와 이모부가 운영하는 꽃가게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 동네에서 살고 있었거든.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정말 신기해. 이건 정말 꿈 아닐까 싶어. 우리는 서로 이런저런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그동안. 동네를 가까이 살아도 몰랐다니, 그것도 우연히 만나다니 정말 놀랍죠. 나는 수빈이에게 꽃다발을 받아들고 조만간 밥이나 함께 먹어야겠어요. 먹자며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친구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그 아이 말대로 정말 꿈만 같았죠. 처음 만났을 때 11살 꼬마였던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어 한 카페에서 만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보니 수빈이의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벌써 25년이 더 지났네요. 수빈이는 제가 이사간 것을 모르고 전에 보냈던 편지를 받지 못한 채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수빈이는 이모를 따라 서울로 이사한 후 가게에서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해요. 이모는 부모님 때부터 화원을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운영하시던 가게에서 이모부 역시 서울에서 꽃과 식물을 파는 가게를 하고 계셨죠. 자식을 가질 수 없던 이모는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원래는 장사가 잘 되던 곳이었지만 주변에 다른 꽃집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매출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게를 살리기 위해 꽃집들이 문을 열지 않는 일은 새벽부터 지하철역 근처에서 꽃을 들고 나와 팔기로 했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 그러게 말이야. 그날 거기서 너랑 만나다니. 아침부터 차가 고장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날 산 꽃은 어떻게 했었어? 그러고 보니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난 서울대병원에서 일해요. 그날 산 꽃들은 내 방에도 놓고 우리 팀의 간호사분들께도 드렸어요. 우연히 태어나신 환자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께도 드렸거든. 정말 좋아하셨어요. 진짜, 응, 다들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그거 보니까 어릴 때 너한테서 꽃을 받았던 걸 생각났어요. 가끔 너희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꼭 가져오신 걸 나에게 주셨었지. 살아계신 때도 집에 가져가서 엄마께 드리면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 엄마가 일하는 병원을 가져갔을 때도 주변 분들이 다 기뻐하셨고, 내 덕분에 오랜만에 잊고 지내던 꽃에 대한 즐거운 의미들이 생각났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감사해. 나도 그때 내가 일찍 꽃을 모두 산 덕분에 포근하게 쉴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아니야, 내 덕분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따뜻하고 행복했던 걸 내가 더 고마워해. 그러니까 혹시 너희 가게에서 꽃을 전기 배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전기 배달은 당연히 가능해. 나의 가게는 병동이라서 입원 중인 분들이 많고 조금이나마 희망과 변화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분들께 나눠줄 꽃을 주문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 병동에 나눠줄 양의 꽃을 부탁해. 그런 대량 주문에 감사드려요. 혹시 저를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면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아는 꽃집 직원이 당신 말씀하시는 분이 유일해서 부탁한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꽃집이라서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수빈이가 일하는 꽃집으로부터 전기 배송을 시작했어요.
매달 안병동에 꽃을 나눠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꽃을 받는 날 환자분들은 온종일 웃으며 꽃의 종류나 꽃말을 찾아보며 기쁨을 느끼셨죠. 그러면서 환자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보호자님들의 표정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분위기도 한층 좋아졌어요. 밝아졌어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몇 송이 꽃의 효과는 대단했어요. 오래 입원 중이던 환자들에게 생기가 솟아나게 했죠. 모두 꽃을 돌보느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매달 꽃을 전달받는 날에는 수빈이가 직접 꽃을 가져다가 환자분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며 친절하게 안부를 물었어요. 꽃의 놀라운 효과와 수빈이의 상냥하고 성실한 모습에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환자가 제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레스토랑에도 꽃을 배송받을 수 있을까요? 레스토랑이요, 네. 레스토랑 입구와 각 테이블에 장식할 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레스토랑에도 전기 배송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아, 네, 가능하죠. 혹시 언제 필요하세요? 다음 주부터 매일 오전에 배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일이요, 네. 2층짜리 가게고 테이블은 200석 정도이며 입구에 장식할 꽃은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형 레스토랑에서 매일 전기 배송 제한이 들어오고 주변에도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수빈이네 꽃집은 점점 매출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새벽에 지하철역에서 추위와 싸우며 꽃을 판매하는 대신에 대형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침마다 꽃을 배달하는 일이 생겼어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가게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수빈이는 그것이 다 제 덕분이라고 하며 고마워했어요. 내 덕분은 무슨, 내가 성실하고 재능이 있는 덕분이지, 아니야. 내가 먼저 좋은 기회를 준 덕분에 다른 일들도 가능했던 거야. 난 너에게 정말 고마워. 에이,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혹시 너희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 봉사활동이? 응. 지금 우리 꽃집이 잘 되는 것도 내가 병동에 전기 배달을 요청한 것부터였잖아. 뭔가 너한테도 병동에도 도움을 받은 것 같아서 나도 도움을.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아. 무리한 부탁이라면 거절해도 괜찮아. 아니야. 병원에서는 일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들 즐거워할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병원 직원들과 상의해볼게요. 수빈이는 자신이 받은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매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죠. 그 아이의 생각이 나에게 고마워서 담당자들과 논의한 후에 알려드리겠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니 모두가 기꺼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누구든 아니고 수빈이라면 딱 맞겠네요. 환영한다면서요. 그렇게 수빈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세탁실 업무를 도와주고 배식 업무에도 참여했죠. 그리고 병원에 놓여 있는 화분과 식물을 관리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소아병동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도 했는데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어요.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그 아이들을 보며 웃고 행복해했어요. 나는 그의 밝고 당찬 매력이 어른이 되어도 여전하다고 생각했죠. 어릴 적처럼 수빈이는 늘 사람들을 꿈꾸게 하고 희망을 주며 이겨낼 힘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초등학생 때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고 조언해 준 적이 있었죠. 용기를 준 그 친구는 여전히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에서 꽃을 돌보고 자신의 꽃을 찾아주는 분들에게 늘 친절하게 전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많은 것을 배웠죠. 또 자신이 받은 감사함을 돌려주는 그 친구의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저랑 수빈이는 그 후로도 좋은 우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일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가게를 운영하고 여기저기 꽃을 배달하면서도 틈틈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덕분에 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하여 어려운 지역의 친구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상상해보고 있어요. 서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기쁜 상상을 나누며 차근차근 이루어낼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상상을 나누며 우리가 유지해 나갈 20년 이상의 긴 우정을 지켜나가려고 해요.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그리고 기쁠 때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오랜 친구 관계가 있어서 저는 현재의 모든 날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우정이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좋겠어요. 혹시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도 내 이야기를 듣고 오랜만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혹은 오랜만에 연락이 뜸했던 좋은 친구가 있다면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힘든 마음은 나누고 행복은 배가 될 수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